잘 아시다시피 조사해보나 마나 한 결과일 겁니다. 사실 부동산에 관한 집중되는 관심 이것들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젊은 세대, 나이 드신 분들 상관이 없이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끝을 보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가부터 임대가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 목적으로 만약 뭔가 취득을 하려고 한다면은 한 달이라도 빠르게 취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전에도 비싼 가격이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더 안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게 되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용 토지가 없는 바람에 실제로 공급량은 그만큼 줄었고요. 공급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고요. 거기 규제책들이 워낙 또 물건을 잠김 현상을 계속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계속 호가가 비싸지는 이런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토지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토지 실제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한다는 거는 토지를 취득한다라고 보는 게 엄격히 따지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건물을 포함한 토지 실제적으로 현재 토지 지분이 얼마가 됐는가를 꼭 이제 꼼꼼히 따지실 텐데요. 상가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호하는 주택들도 대부분 다 그렇고요. 단독주택일수록 대지 지분이 클 테고요. 당연히 실제적으로 대지 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가 결정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작년에 한 거고요. 국민의 47.7%가 부동산 투자에 의향이 있었다.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많이 올랐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대상은 뭐냐? 아파트죠, 당연히. 그중에서 수도권을 선호한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 수치로는 50%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정말 접근을 해서 실제로 다루다보면 70%가 넘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에코 세대는 아파트 투자 선호도 50.7%고요. 개발 이익이 남았다 했을 때는 그건 모두가 개인의 몫이다라는 비율이 18%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30 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남는 이익금은 다 내 거다라는 의식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동산 규제, 세금 정책 이런 것들 따라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첫 부동산 구매 또는 임차 이건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32.5%다. 우리가 에코 세대라고 하는 부분은 2030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윗세대들 이제 30대 이상이 되는 부분들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짓는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보시게 되면 투자처 선호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주관적 목적 외에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부동산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처라는 개념보다는 투자 상품을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또 여유 자금을 개인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응답이 1990년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30%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개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더 확장을 하거나 좀 더 잘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비율이 30%였는데 2020년도에는 1.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여기서 소득을 내가 늘려나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로 다시 이 수요들의 부동산 투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활력의 원천이 되는 현재 실제적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되겠죠. 작든 크든 간에 이런 것들을 영위함으로써 또 현재 그 어떤 고용 효과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고용인을 또 채용을 함으로써 또 이제 어떤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물가 상승 아니면 경제 활력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투자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다. 부동산 투자가 2020년도에는 47.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 사면은 못 산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건물 다 들어가겠죠.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없이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고요.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근간은 토지고요. 그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건물들이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택과 뭐 비사업용 또 비주택 이렇게 나눠질 테고요. 주택과 건물을 따졌을 때 1979년도에는 투자처 선정하는 게 부동산 28.6%였다가 말씀드린 대로 47.7%가 됐고요. 뭐 주택과 건물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15.1%가 1979년도였는데요. 85년도에는 굉장히 고금리였었죠. 이때 당시가 금리가 10%가 넘었었을 때니까 당연히 32.8%, 그다음에 18.8%였던 2006년도, 그다음이 26.3%로 높아졌다. 2006년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예금과 연결된 금리와 또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주식은 지금 주식 붐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남들 모르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는 5.3%가 주식 비율이었는데 85년도에 3.6%, 2006년도에 9.4%였다가 2020년도에는 22.4%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을 그만큼 이제는 단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어떤 선호를 했었으나 부동산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액으로 다시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그 비트코인 계열의 어떤 그런 어떤 금융 상품들로 이제 투자처를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개인 사업이 39.9%였던 197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1.4% 떨어졌다.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을 했을 때도 현재 실제 창업 잔존율 실제적으로 남아서 그 창업했던 업체들이 계속 꾸준하게 업체를 유지하는 비율이 실제로 10%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는 개인 사업보다는 다른 안전한 수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대별로 아파트를 투자를 어떻게 선호를 하는가. 에코 세대가 50.7%고요.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2030 세대 윗세대겠죠.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프리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60대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로 봤을 때는 40%, 평균 40% 정도는 작년 비율로 아파트를 선호한다. 부동산 투자를 원하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선호한다라는 비율이고요. 그다음 세대별로 봤을 때 개발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어떤 시대 차익이 발생했던 뭐 개발이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실제적으로 뭔가 개발이 돼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서 내가 취득한 후에 몇 년 후에 가격이 오른 것도 개발이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 베이비붐 세대가 66세 이상,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57세에서 65세,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2세에서 56세고 에코 세대는 2030, 실제적으로 28세부터 41세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환수를 그럼 남는 금액은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본 비율은 실제적으로 뭐 3%대, 5%대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에코 세대가 정말로 한 푼도 내지 않는 0%대 18%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세대는 실제적으로 이건 부동산 취득을 내가 한 거고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인데 이거를 왜 내가 다시 토해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에코세대 평균치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은 50%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50% 정도는 개발이익 환수 금액으로 내가 내놓을 마음이 있다. 절반 정도 남는 금액 반 정도는 세금을 낼 마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이 실제적으로 이제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42세에서 56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27.9%가 가장 높은 비율. 그게 바로 50%대 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9.8%, 베이비붐 세대가 57세에서 65세 정도 연령대입니다. 19.8%가 가장 높은 비율인데 그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를 현재 7대3으로 해서 7은 내목, 30%는 세금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선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프리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1.1% 정도, 그거는 현재 20%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코 세대가 실제적으로 18% 정도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86% 정도는 그래 찬성을 하는 거예요. 내도 되겠다. 남는 만큼 세금은 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지만 양도소득세가 높다라는 비율은 실제적으로 58%입니다.
세금이 많다라고 계산, 개발이익 환수를 현재 실제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은 찬성은 하나, 양도했을 때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물리는 부분은 너무 높다라는 계산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이익과 양도된 차익을 현재 구분지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걸 차익을 봤을 때 개발이익과 양도 차익을 같이 묶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개발이익과 양도 차익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에코세대가 생각하는 부분은 개발이익보다는 양도 차익에 가깝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내년도에는 90%대까지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장 가치의 90% 수준까지도 현재 점진적으로 도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이 90% 기준을 잡았을 때 90%가 100%가 되고 그랬을 때 세금 내는 비율,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까지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높아지기 때문에 프리베이비붐부터 해서 연령대로 3, 4, 50대 그다음에 2030 세대가 쭉 봤을 때는 90% 이상 내는 게 한 34.3%, 90% 정도까지 도달하는 게 맞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거는요. 이 비율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9.7% 정도만 9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4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더 내야 된다는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보유하는 어떤 세대로 구분이 되게 되면 그 비율은 확 떨어지겠죠.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그 비율은 떨어지고 내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입장 차이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주택자였다가 다시 집을 갖고 있는 현재 소유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은 계속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입장 차이가 그만큼 화가 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의 인식 차이를 보시게 되면 종부세라든가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감독기구, 개발이익 등에 관련된 환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인식하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고 계산하지만 현재 언론 경향과는 좀 다릅니다.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 자체는 다르다는 거니까 보통 통계 자료를 어디서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종부세 강화라든가 실제로 국민의 69.4%가 종부세 강화하는 건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구세 76.8% 같은 경우는 징벌적 과세다 이거는. 그리고 세금 폭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 경향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보여지는 실제적인 현재 정책에 대한 현재 찬성론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세세히 들여다보면은 징벌적 과세이면서 내가 그 입장이 되게 되면 징벌적 과세가 또 세금 폭탄으로 입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입장이 되지 않는 한 모른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75.4%가 감독을 해서 뭔가 좀 투명하게 뭔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만 언론 기사는 실제로 64.2%는 재산권 침해고 이건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과 실제로 국민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로 계속 연결되면서 지금 정책, 특히 이제 또 LH 사태 때문에라도 더욱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이제 전면 개편되거나 전면 재보수 전적으로 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